씨앗 문제랑 기후 위기가 굉장히 먼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점프된 얘기 같기도 하는데요. 주제가 워낙 방대하고 넓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기후 위기가 곧 식량의 위기로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있기 때문에 그 식량의 주 핵심이 씨앗, 종자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곡물이 생산되니까요. 종자를 누가 갖고 있고 어떻게 지금 통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종자를 누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자 중에서 토종 종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토종 종자를 잘 보존하고,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육성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곧 종자 주권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걸로 기후위기를 조금은 좀 극복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네, 뭐 이런 그림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요. 이제 뭐 우크라이나 내전 아니 내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내전이라든지 이런 전쟁과 이런 기후 위기가 사실은 같이 접목되면 훨씬 더 우리가 식량 위기를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익산은 2년간 특별재난 구역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가지고 뭐 농콩들 다 완전 하나도 수확 못했고요. 뭐 메론, 수박, 상추 이런 잎채소들, 그리고 지금 뭐 한우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엄청난 큰 피해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밀가루 가격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밀가루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는 칼국수 가격도 비싸지고 저희가 주로 밀가루로 해먹는 여러 가지 뭐 빵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가 곧 식량 위기를 좀 현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식량 안보의 현실은 어떤가 이런 거 잠깐 이런 자료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저 표에 의하면 한 44.4% 되고 55.5%의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점점점점은 아직 아니고 그렇게 한번 더 가보겠다라는 국가의 비전인 것 같고요. 그 밑에 콩하고 밀이 나와 있는데 식량 자급률 말고 곡물 자급률은 23%, 데이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21.4%, 23.7%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밀은 거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년간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은 그렇지 못한 현실인 거죠. 자급률이 뭔지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100명 인구가 있으면 100명이 먹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40명 정도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한국은 생산해내고 있다는 뜻이고 나머지 60개 정도는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국에서.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후 악당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관세 얘기 막 협정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텐데요. 저희가 워낙 계엄 이후에 엄청난 막 격변기 속에 살아가지고 지금 이 협상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걸 요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양이 소고기나 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랑 바꾸자는 뜻입니다. 관세 더 낮춰줘. 그리고 소고기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지금 협박과 위협 속에 지금 저희가 있고 지금도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쌀 문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 중에 쌀이 그나마 자급률이 높아요. 한 9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제가 대자보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게 한 94년도 정도였는데 쌀 개방을 그때 막 한다고 난리가 났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5% 관세 낮춰서 의무
수입 물량을 한국에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쌀을 그만큼 수입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살고 있고 그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쌀 가격이 지금 20년, 30년째 동결인데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이 쌀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급률은 충분히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불필요한 한 40만 톤 해마다 의무 수입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 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량 위기나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식량 안보의 현실은 사실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항상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식량 안보 지수도 보면은 엄청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종자 그래서 사람들이 식량 위기의 핵심이 이제 종자잖아요. 그 씨앗을 심어야지만 뭔가 나고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뭐 종자 주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뉴스를 아마 간혹 종종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번 너무 쉽게 식량을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을 잘 사잖아요. 마트 가서. 수박 먹고 싶으면 빨리 가서 수박 먹을 수 있고 뭐 쌀도 오면 편하게 마트 가서 매일매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이 위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널려 있어서 먹을 것이 너무 널려 있어가지고 위기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뉴스 한 자료를 캡처한 건데요. 국내 판매 농작물의 30%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대요. 씨앗 사올 때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종자 회사가 사실 IMF 이후에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협에 가서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사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봉지에 들어있는 거 가끔 보셨을 건데 거기에 뒷면에 보면 우리나라 종묘 회사처럼 이름이 써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청원 종묘도 다 이렇게 넘어갔죠. 서울도 넘어갔고 홍농, 중앙, 시덱스 이런 한국계 국내 종자 기업들이 다 M&A 돼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다국적 기업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씨를 말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씨가 우리 씨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먹을 때 매콤한 거 꼭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뭐죠? 어떤 야채죠? 네, 청양고추 예를 많이 들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 소비량이 엄청 높고 삼겹살 먹을 때 쌈장하고 꼭 청양고추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중앙종묘의 씨앗이었어요. 청양고추가. 그런데 중앙종묘가 세미니스로 넘어갔고 몬산토로 넘어갔고 지금 몬산토 코리아 이거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청양고추를 짓고 있는 농사 짓는 농민들은 그 씨앗을 살 때 거기에 다 아까 말한 로열티가 붙어서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 토종 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종자의 주권의 현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각 나라들이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기 식량을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많이 막았어요. 수출 못하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 밀가루값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내가 그럼 우리 종자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고민과 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거긴 하지만요. 유엔에서도 오래된 얘기죠. 201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됐지만 이때 농민의 권리, 농민권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가장 핵심에 농민의 종자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최초의 선언입니다. 다만 저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씨앗에 대한 그런 그 법률들이 여기에 농민권, 그러니까 농민이 씨앗을 소유하고 내가 거래하고 이런 권리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게 이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GMO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GMO를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어요. GMO 식물이 원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없어야 되고 없는데요. 근데 GMO 식물이 되게 많다고 해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 있는지 알까요? 마트 가면 진짜 우리가 맨날 사 먹는 건데 두부, 간장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다 콩으로 만들었죠. 실제 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콩들은 마트 가면 강낭콩, 완두콩 한 2가지 종류만 볼 수 있고 실제로 두부를 만들거나 간장을 만드는 재료들은 다 사실은 다 미국에서 사가지고 와요. 저거는 대표적인 GMO 작물들인데 우리나라는 식품에 두부 뒤에 이건 GMO 콩으로 만든 거야라고 표기를 안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문제죠. 아까 로열티 얘기도 잠깐 했긴 했는데요. 여기 보면서 토마토 봤는데 실제 로열티 중에 되게 비싼 토마토가 있대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1g에 20만 원의 종자가 있대요. 무슨 엄청난 기능성 토마토 씨앗인데 금보다 비싼 거예요. 금이 1g당 한 14만 원 정도 한다는데 그 씨앗은 금보다도 비싼 씨앗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종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씨앗 중에 하나가 요즘에 딸기.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딸기들은 사실은 그 씨앗이 거의 대부분 일본 딸기 씨앗이었다고 한데요. 국내에서 종자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보급해내서 지금은 딸기 종자가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산 종자여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로열티는 훨씬 큰데 실제로 우리가 팔면서 받는 로열티는 이제 조금 적은 게 불균형적인 이제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종자를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이고요. 저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토종 종자인데요. 어제 강의에서 그 실제 청년 농부가 토종 종자 이야기를 쭉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 짓는 농민이셨나요? 토종 종자로. 그래서 아마 그분은 토종 종자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아마 그 얘기 많이 해줬을 것 같긴 합니다. 대량으로 화학 비료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에 토종 종자를 지키기 위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 농민분들인데요. 지금 한 4년째 토종 씨앗을 다 수집해서 한 44가지 정도의 이런 씨앗들을 매해 심고 채종해서 채종포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번 이렇게 전시도 하고 시민들한테 무료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사지면서 제일 좋은 거 물론 풀과의 사투는 있지만 오히려 이 토종 이 씨앗의 작물들이 병해충에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매해 농사지면서 느끼고 있어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농사짓는 농민들은 주로 관행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해 씨앗을 사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그 씨앗은 1년만 쓰고 그 다음에 난 씨앗을 다시 채종해서 심어도 잘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종자회사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토종은 가장 큰 힘은 심은 다음에 다시 작물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다음에 그 씨앗을 모아서 내년에 다시 심게 되면 거기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뭐 식물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콩이에요. 콩 종류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콩은 메주콩, 저는 완두콩, 그리고 강낭콩, 뭐 서리태콩 이런 정도 보죠. 집에서 밥할 때 위에 얹어 먹는 그런 정도의 콩. 근데 실제 콩은 종류가 뭐 셀 수 없이 많은 게 콩의 종류인데 그만큼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냥 단종 몇 개지 종류만 농사질 수 있도록 돼버렸다는 게 가장 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토종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퍼뜨리면서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토종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알려진 얘기여가지고요. 이제 뒤에 얘기는 뭐 토종종자의 워낙 강점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농민이 토종종자로 농사 짓겠습니까? 뭐 시장에서 잘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뭐 많이 수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왜 농민들이 그 씨앗을 많이 사서 심냐면요. 물어보니까 이걸로 심으면 내가 손이 덜 가. 그리고 열매도 예쁘게 나와. 그러니까 잘 팔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토종 종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손이 엄청 많이 간다는 거예요. 농민들 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농민의 현실이 그토록 녹록지 않게 됐고 쌀 농사, 쌀 가격이 정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 동결이기 때문에 쌀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만큼만 쌀 지어서 아이들 대학교도 보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보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만큼 농사 지어갖고는 아이 대학교를 못 보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넓은 면적을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바빠지고 훨씬 더 많이 노동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쌀 말고도 이런 밭작물이나 이런 작물들 돈 많이 되는 시장에서 잘 거래되는 작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토종은 그러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모양도 사실 잘 예쁘지도 않고 맛도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이 내가 이거 하나 지키겠다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만 가지고 농사 짓겠나요? 제가 농민이라면 못 질 것 같아요. 그래서 토종종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가치롭다 하는데 도대체 누가 지을 거냐 그리고 이걸 누가 사 먹을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도나 특히 이제 익산시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판매를 통한 소득 보장이 좀 돼야 되는데 시민들이 갑자기 나온 이 낯선 이 작물을 잘 사 먹을까는 아직 모르겠어요. 시장이 막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농민들 손이 되게 많이 갔으니까 엄청 비싸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서민들은 힘들잖아요. 건강에는 좋겠고 뭐 몸에도 좋겠지만 GMO도 아니니까 참 좋겠지만 너무 비싸면 또 못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의회에서 정책 토론회도 하고 뭐 연구원님들이 워낙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가장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다행히 16년도에 도의원 발의로 토종 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잘 지켜내고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지에 대한 법제화는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구 사업으로 쭉 확대됐고 옆에 계신 이명택 의원님이 2021년도에 익산시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 조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아까 말한 그런 이거 어떻게 퍼뜨리지? 어떻게 농민들이 더 많이 짓게 하지? 시민들은 어떻게 사 먹게 하지? 라는 것들에 대한 법은 좀 전라북도는 다행히 잘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도에서 이런 연구 용역을 잘 통해서 100제곱미터 뭐 몇 평 안 되는데요. 30평 정도 되는데 에서 5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의 토종 농작물, 토종 씨앗을 심으면 그리고 잘 추수해서 채종하면 그 농민들한테 아주 적지만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직불금이 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종 농사를 지어도 직불금의 개념은 없었어요. 다른 작물, 밭작물 직불금은 있었어도 적지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지급 품종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열심히 근데 짓고 모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많이 농사짓고 많이 이용해주고 또 시장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하신 분들이 그 얘기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뭐냐면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업과 국가 사업에 요즘에는 먹거리 돌봄, 먹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기에는 지자체가 이런 공공급식의 영역에 이 토종 종자로 나온 농산물들을 탑재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것을 기반을 좀 넓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 균형이 잘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공급식에 쓰이려면 그만큼의 작물을 많이 내는 농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되게 적거든요. 양도 적고 공공급식을 감당할 만한 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적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조그만 영역부터 시작해서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면 농민들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아까 말한 직불금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조금 더 그 가치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보존의 역할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의회에서도 제가 사실 농민은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시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환경 운동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환경 활동을 하면서 종자에까지, 그리고 농민들하고 연대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서도 이 만들어놓은 이 조례를 좀 더 버전업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뭐 죽을 때 뭐 씨앗은 뭐 베개 굶어 죽어도 씨앗은 뭐 베고 죽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 만큼 예전에는 씨앗이 그만큼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사서 그냥 심는 그런 것처럼 돼버렸죠. 마트에서 그냥 씨앗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단순한 그 씨앗이 아니라 곧 우리의 주권, 식량 주권을 하게 하는 어떤 그 기본 베이스이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더 많은 익산 시민들이 좀 관심이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